자, 우선은 지수와 로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수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거듭제곱근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수원 수투가 몇 개냐 그러면 수원 수투가 한 22문항이거든. 보통 한 11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적분 문제가 8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원에서 11개 나온다고 했을 때 단원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지수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의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는 뭐 그래프 문제, 함수 문제도 있지만 실제 이제 방정식, 부등식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방부등식을 또 따로 우선은 지수, 로그의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뭐 다 쓰기는 너무 하니까 우선은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등차, 그 다음에 등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그마하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다. 그 다음에는 수열의 비납적 정의,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있잖아, 수원 수투 문제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다 골고루 물어보게 돼 있어. 뭐 특정 단원에서만 물어보고 뭐 다른 어떤 단원에서는 안 물어보고 이렇지 않다고,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에서는 하나 나와. 이게 계산 문제야. 1번에 나오거든, 무조건. 1번 2점짜리 문제. 이건 뭐 맞춰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2개가 나온다고.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하나가 있잖아, 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거듭제곱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하나는 2점짜리, 하나는 4점짜리,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연산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래프 문제 하나, 4점짜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나온다 이렇게 돼요. 등차, 등비 하나 나올 거고, 시그마 문제가 하나가 무조건 나와. 시그마 연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그마랑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차피 이쪽은 시그마 계산 문제를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부분 무조건 한 문제. 이거는 15번이야. 그러니까 15번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로 하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수열의 수학적 기납법은 빈칸 채워 넣기 문제로.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 잘 안 나오거든 이게. 예전에는 거의 한 문제씩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빈칸 채워 넣기 문제가 작년에는 좀 이렇게 100%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올 2개, 그러면 3, 4, 5, 6, 7, 8, 그다음에 9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더 어딘가에서 나올 텐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각변화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 각도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에 관련된 것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어디서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나머지 한 문제는 여기 15번 문제는 뭐 번호도 거의 정해지다시피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맞추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맨 마지막에 패스하고 맨 마지막에 두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앞쪽 단원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하나가 이제 어딘가에서 더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서 나오거든. 뭐 이게 하나 나온다고 치면 거의 11개가 딱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나오는 빈도가 조금 줄었거든. 근데 그럼 안 나오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 단원마다 거의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이 연산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이 하나는 뭐냐? 이게 보통 지금 거듭제곱근에서 거의 출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원하고 엮여서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열이랑 엮이든가 아니면은 뭐 수투하고 엮어서 나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듭제곱근 자체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옛날에는 수학 상하 문제가 수학 상하가 연계야. 그러니까 수학 상하가 전부 다 수능 연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놓고 이렇게 막 나오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있잖아 대놓고 나오거든.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러면 뭐 세 점의 무게중심이 어떻다 아니면 얘가 뭐 길이가 뭐 얼마다 또는 뭐 내분점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대놓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았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상하에 대한 내용들이 잘 연결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학 상하에서도 상에 해당하는 도형의 방정식 이쪽이 조금 중요하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도형 문제는 어차피 있잖아 상당히 중요한 게 항상 다뤄지기 때문에 요 활용해서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도형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 연계가 돼서 나오는 형태가 종종 지금 보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이쪽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책을 잠깐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어.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뭐 n 플러스 n 분의 mx1, mx2 플러스 nx1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 공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빼기로 바꾸면 외분점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건 알고 있죠? 3분의 x값 3개의 평균. 그죠? 삼각형 3개의 좌표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 세 좌표의 x좌표의 평균이 무게중심의 x좌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로 3분의 y1, y2, y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 나오는 개념서에 나오는 각각의 도형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은 있잖아 우리가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키고 막 이런 게 다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배운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부분은 각각 따로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우선은 요 수원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지금 보면 요거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없다 이거지. 버릴 단어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단원에서 나오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고민을 그거는 좀 뭐냐면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원 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 그
뭐 이런 것들이 고난도 문항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열의 기납 적정에 대한 거는 난이도가 꽤 높거든. 그래서 지금 요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는 형태, 나머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죠. 여기서 벌써 3개면 수트도 뭐 3개다 그러면 6개, 미분, 아니 미적분에서도, 미적분은 있잖아 더 난이도가 높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미적분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잖아. 3개 다 미적분 한 4개 정도 어렵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가 어려운 거죠. 그 다 틀리면 어떻게 돼? 10개 다 틀리면 60점인데? 그러면 4등급이에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우선은 거듭제곱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숫자 A에 뭐냐면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A의 거듭제곱근이니까 A의 n제곱근 이렇게 하자. n제곱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란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숫자, 이 숫자를 x라 놓게 되면 x를 n제곱을 하면 a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문제의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거든. a의 n제곱근인 어떤 수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수를 x라 놓으면 되고 이렇게 식을,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가 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실근에 대한 문제야. 물어보는 거는 항상 실근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데 그러면 n이 뭐냐 그러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n이 짝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x제곱은 a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x제곱은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y는 a라는 뭐냐 그러면 이 직선하고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결국엔 시근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존재를 한다 이거죠. 만약에 a가 0이라 그러면 지금 a가 양수면 이렇게 돼서 두 개 만나고, 그 다음에 a가 0이면 0에서 하나 만날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만약에 n이 홀수가 된다 그러면 x세제곱은 a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x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랬을 때 a가 양수가 되면 1개, 그 다음에 a가 0이어도 1개, 그 다음에 a가 음수여도 1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n이 홀수 이렇게 되고 또는 n이 짝수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의 개수 이렇게 되는데, 이때 a가 양수가 되면 얘는 하나, 얘는 짝수.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하나, 짝수일 때는 두 개, 뿔마 n제곱근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a가 0이 되면 전부 다 한 개씩 되는 거죠. 그죠? 0일 때 하나다 이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가 되면 얘도 하나, 얘는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씩 존재를 하고, 짝수일 때는 a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면 2개, 0이면 하나, 음수면 안 만난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근인 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뭔 내용인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지만 실제 이제 주어지는 문제는 약간 까다로운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거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에 대한 연산 문제는 실제 나와봐야 뭐 어차피 2점짜리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뭐 하면 되냐면 지수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거듭제곱근 연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은 자체로 연산을 하진 않거든. 거기 보면 사쪽에 보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직접 그렇게 연산하지 않고 다 지수로 바꿔서 연산한다 이거죠.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자, 우선은 예제 1번 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자, 예제 1번 보면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두 집합 A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A가 X바 X는 A의 제곱근 중 실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A의 제곱근 중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제곱 이 A의 제곱근 중 실수라고 했으니까 X를 제곱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B 집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X바 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 빼기 12의 세제곱근 중 실수다 이렇게 돼. 자, 세제곱근 중 실수란 얘기는 당연히 X를 세제곱하면 A 빼기 12가 나온다 이 얘기고. 됐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A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X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세제곱을 해보면 X의 6제곱은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X의 6제곱을 만들어주면 X의 6제곱은 A 빼기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등식을 하나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그래서 A의 세제곱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4A에 더하기 144다 이렇게 되고, 얘를 이항을 하면 A에 관한 뭐가 되냐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A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조립제법 써야 되는 거죠. 3차 방정식 풀려면. 그래서 1 빼기 1 24 그 다음에 빼기 14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뭘 넣어야지 0이 나올 거냐 이건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를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1, 4, 3, 그 다음에 12, 36에 36 곱하기 4를 하면 14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이 인수분해가 여기다 쓸게요. A 빼기 4에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36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애는 실근이 안 나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 그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오고 앞에서 a가 4가 실근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지금 교집합이 없다 그랬으니까 얘랑 같게 되는 값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등식을 세워서 풀어봤는데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 지수 법칙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수 법칙은 뭐냐 하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밑이 똑같을 때 지수끼리 뭐가 되냐 하면 덧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 그 다음에 A의 N제곱, 그러니까 A의 MN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의 M 빼기 N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얘는 AB의 M제곱,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B의 M제곱은 B분의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수법칙 5가지인데 위에 3가지는 밑이 똑같을 때, 그 다음에 밑에 거 2개는 밑이 다를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을 때는 합치거나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밑이 똑같을 때는 지수끼리 덧셈, 뺄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때 있잖아. A는 뭐냐 하면 양수야. B도 양수고, 그 다음에 MN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걸 양의 정수라고 배우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때 이 MN은 뭐가 되냐 하면 실수일 때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수법칙을 확장을 하는 건데, MN이 실수여도 저 식들이 다 성립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우선은 정수 범위에서의 지수법칙이 확장이 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A의 0제곱은 반드시 1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가 되면서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두 개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정수 범위까지 지수법칙이 확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 범위까지 지수가 확장이 되려면 거듭제곱근에 대한 부분 M제곱근 A의 N제곱, 얘가 A의 N분의 N 이런 식으로 지수가 표시가 되면, 얘를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지수법칙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이라 보면 되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2번 보면 자, 절대값 n이 뭐냐 그러면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n이 뭐냐 그러면 빼기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의 n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빼기 4의 마이너스 2n제곱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도록 하라 그랬냐면 자연수가 되게 해봐라 그랬거든.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우선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의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4를 얘를 제곱을 하면 4의 제곱이나 빼기 4의 제곱이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음수가 되면 밑이 음수가 되면 저 지수법칙이 성립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성립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안에 걸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얘 빼기 4의 제곱을 먼저 해보면 그냥 4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4의 제곱이니까 4의 빼기 2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거죠. 됐어요? 그치? 4의 제곱이나 빼기 4의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16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빼기 1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2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2의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n이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제곱 짝수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의 짝수 제곱이 돼야지만 얘가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가 되면 빼기에 얼마 이렇게 되면 자연수가 안 되거든? 역수가 되니까. 그래서 n이 짝수이긴 한데 뭐가 되면 음의 짝수가 되는 거죠. 음수가 붙어있는 짝수. 돼요?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3n이 0보다 큰 숫자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0은 가능해요. 0을 넣으면 1이고 얘도 1이니까. 자연수가 나온다 이죠. 1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다. 또 마이너스 4도 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총 6개의 n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거든. 지수법칙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뒤에 로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제 이제 실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형태가 그렇게 이렇게 막 엄청 다양한 형태가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이제 배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1단원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건 실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자체만으로 나오면 쉽지만 홀수면 1개, 그 다음에 짝수면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자체만 나오면 쉽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지. 다른 단어하고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 단어 자체로는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 자, 로그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x의 a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a의 x제곱을 b 이렇게 썼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x는 로그 a의 b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로그 지수를 이렇게 로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x가 지수니까. 그래서 지수값은 이 로그 값은 항상 뭐가 되냐 하면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로그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양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로그 a의 b가 얘가 있잖아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a가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1은 안 돼요. a가 1이 되면 1의 0제곱도 1이고 1의 2제곱도 1이고 1의 3제곱도 1이라서 이 로그 값이 아무거나 다 될 수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밑이 1이 되면 이 로그가 정의가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는 양수여야 되고 어차피 이건 지수값이니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밑조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얘는 진수조건.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조건, 진수조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로그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밑조건, 진수조건 따져야 돼. 나중에 로그 방정식,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로그 함수 뭐 이런 데서 반드시 따져야지만 정확한 답이 나오지. 그거 안 따지면 다 엉뚱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문제를 만들거든. 자, 그래서 로그 A, B에 대한 정의, 얘가 로그 값이 정의가 되려면 밑조건, 진수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로그의 연산 성질을 보면 A의 로그 A의 1이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0이죠. A의 0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당연히 로그의 정의상 감면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연산 규칙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선은 로그의 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A의 Y다 이렇게 되면 로그의 덧셈이다 그러면 지수끼리 덧셈을 하는 거야. 로그 값은 지수라고 했으니까 지수끼리 덧셈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곱해둔 건데 뭘 곱한 거냐 그러면 X하고 Y를 곱한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끼리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이렇게 합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X의 N제곱, 얘는 N 로그 A의 X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 앞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 그러니까 로그의 뺄셈은 나눗셈이죠. 그죠? 진수의 나눗셈. 그래서 로그 A의 Y분의 X다 이렇게. 이게 이제 로그의 기본적인 연산 규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있잖아. 우리가 로그를 쓰는 이유는 실제 밑변환 공식 때문에 쓰는 거거든. 공식은 다 암기하시고,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로그의 밑 얘를 있잖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수는 밑을 바꿀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는 쪼개거나 합치거나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아무거나 바꿀 수가 없거든. 그렇다 보니까 연산에 굉장히 제약이 많고 상당히 다루기가 까다롭다 이거죠. 근데 곱셈을 계속해야 되고 거듭제곱이니까. 근데 지수는 로그는 뭐야? 덧셈이나 뺄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을 하는 것보단 덧셈 뺄셈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로그를 우리가 이제 큰 숫자, 지수를 다룰 때 로그를 쓰이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데, 밑변환 공식이 5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그의 A의 B다 이렇게 되면 로그의 C의 A의 로그의 C의 B 이런 식으로 임의의 C 값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대신 이제 C는 밑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돼. C는 0보다는 크고 1이 아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죠. 뭐 A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의 A의 B, 얘가 여기다가 있잖아. B가 C 대신 B를 넣어본다 그러면 위에는 로그 B의 B면 1이잖아. 밑에는 로그 B의 A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밑하고 진수하고를 바꿔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역수가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두 번째 밑변환 공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그의 A의 M제곱, 그 다음에 B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지수가 나오는데 분자로, 그 다음에 밑의 거듭제곱은 분모로 나온다 이렇게 돼. 그래서 N분의 N의 로그 A의 P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지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세 번째 밑변환 공식. 그리고 네 번째는 A의 로그 A의 B 이렇게 되는데, 로그가 지수에 있는데 이때 이 밑이 똑같으면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A의 로그의 B의 C. 자, 이때는 얘가 뭐랑 똑같냐면 C 로그 B의 A랑 똑같다.
그래서 이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를 바꾸면 똑같은 값이 돼요. 이게 밑변환 공식 5가지거든. 실제 이제 뭐 이거를 지금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건 패스고 수험 배울 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밑변환 공식에 대한 거는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수든 로그든 어차피 밑을 똑같이 맞춰야지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밑을 함부로 바꾸기가 어려운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밑을 변환하는 공식에 의해서 밑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고 밑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 연산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의 2의 세제곱 2의 3이다 그러면 얘가 로그의 뭐가 돼요? 2의 제곱 3의 제곱 로그의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런 식이 성립이 돼. 3번 규칙에 의해서 얘네가 전부 다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3분의 3, 2분의 2 이렇게 약분돼서 똑같은 숫자가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로그의 2의 3 곱하기 로그의 3의 2다 그러면 얘는 밑하고 진수가 바뀌었으니까 서로 역수관계라고 그랬고 그래서 곱하면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이 다르다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떠올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밑을 똑같이 맞출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예제 3번. 자, 2의 a제곱은 루트의 3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수 a에 대하여 a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의 2의 12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로그로 바꿔야겠죠? 로그 연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a는 로그 2의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2분의 1 로그의 2의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2의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2분의 1로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로그의 2의 3분의 1에 더하기 로그 2의 10이야. 그러면 진수끼리 곱셈이라고 했죠? 로그의 덧셈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분의 1에 안에 거는 로그 2의 4 4면 얘가 2죠 2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제 4번 밑변환 공식에 대한 거는 좀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공식은 잘 암기를 해주시고 자 예제 4번 보면 지금 로그의 2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의 3의 20 마이너스의 로그의 5의 3분의 1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은 지금 여기에 로그의 역수로 주어져 있는데 얘를 있잖아 뒤집을 생각을 해야 되죠. 로그에 있잖아 곱셈이나 나눗셈은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 이런 경우에만 로그의 곱셈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서로 역수인 경우만 로그의 곱셈이 가능한 거지 아무 때나 가능하지는 않거든. 자, 그래서 얘가 로그의 2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의 3의 20에 마이너스에 얘를 밑하고 진수하고 바꿔주면 로그 3의 5 이런 식으로 역수가 될 거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가로 안에 있는 애들은 밑이 3으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 곱하기 로그 3의 5분의 4가 되니까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이제 로그의 2의 3, 그 다음에 얘는 2 로그 3의 2가 되고 4가 2의 제곱이라서 그럼 얘랑 서로 역수관계라고 했잖아. 로그 2의 3, 로그 3의 2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12쪽 상형 로그에 대한 거.
자, 우선 상용 로그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 그래. 그래서 로그 10의 A 이런 거를 상용 로그라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밑은 생략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로그 10의 A, 로그 A. 그러니까 밑이 없다 그러면 생략이 돼 있는 거고. 졸려? 너무 쉬워서 졸린가? 자, 그 다음에 이때 있잖아. 이 상용 로그에 대한 거는 실제 요즘에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든. 그래서 실제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최대 2개야. 지수 로그에서. 설마 지수 로그에서 3개가 나올 수 있을까? 11문제 중에? 그럴 리는 없잖아요. 최대 2개라고. 근데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라고? 2점짜리 1번. 그것도 1번 문제인데 뭐 1번은 패스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듭제곱근에서 나온다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용로에서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뭐 다른 지수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등식 쪽하고 관련이 돼서 나오면 나올까? 이 자체로는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우선은 이 상용로가 뭐냐 그러면 밑이 10인 로그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A가 n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상용로가 뭔지는 알아야죠. n이 뭐냐 그러면 얘가 정수야. 그 다음에 알파는 뭐냐 그러면 얘는 소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는 항상 뭐가 되냐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n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러면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치면 a는 뭐냐면 a는 n 플러스 1 자릿수가 되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에 예를 들어서 뭐 1이다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로그에 10이 되면 얘가 두 자릿수인데 이때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그에 100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세 자릿수인데 이때는 값이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한 게 진수의 자릿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a는 소수점 이하, 그러니까 절대값 n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의 a가 얼마냐 하면 a를 쓰자. 그러니까 a가 얼마냐 하면 0.1 이렇게 된다고 치면 0.1이다 그러면 로그 a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빼기 1이죠. 10분의 1이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a가 0.01 이렇게 되면 로그 a의 값은 얘가 10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의 정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뭐하고 소수점 이하 절대값 n자리, 즉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고,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냐 그러면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에? 진수의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 소수 부분 알파는 뭘 가르쳐 주냐 그러면 진수 A에 뭘 가르쳐 주냐면 실제 숫자 배열을 가르쳐 줘. 이 숫자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배울 때는 뭐만 배우냐면 A의 최고 자릿수를 알려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가 뭔 숫자로 시작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에 2의 20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2를 수백 번 곱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목이야? 응?
미쳤나봐 이거 지금. 벌써 무기가 다 돌아다니면 어떻게 이거. 게이자. 근데 이 날씨에 벌써 무기가 돌아다니. 자, 로그의 2의 20제곱 그러면 이런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찾는 거거든. 이때 있잖아. 보통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죠. 로그 2가 얼마냐 그러면 0.3010 이런 거. 그래서 얘가 지금 20에 로그의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가 20을 곱하면 6.0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 값이 2를 20번 곱한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6.02 이렇게 나와. 그러면 2의 20제곱을 한 숫자는 이 숫자는 몇 자릿수? 몇 자릿수? 정수 부분 얼마야 이거? 6.02의 정수 부분 6? 그럼 정수 부분이 6이면 아까 뭐라고? 몇 자릿수? 7자릿수. 됐어요? 그러니까 2를 20번 곱한 숫자가 몇 자릿수냐면 7자릿수라는 걸 알겠다 이거죠. 되니?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뭘로 시작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있잖아. 0.02 이 소수 부분이 맨 앞에 있는 숫자를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그의 1은 0이다. 그 다음에 로그의 2는 아까 뭐라고 했지? 0.3010. 그러면 0.02는 요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의 1. 얼마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1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1을 20번 곱하면 100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2를 20번 곱하지 않고도 얘 자릿수와 그 다음에 앞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맨 앞자리 숫자만 갖고 하면은 너무 오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190만 그러면은 90만이 사라지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값을 구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맨 앞자리 숫자 하나만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7자리 숫자고 1로 시작한다라고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오차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3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요 뒷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얘기니까 얘가 5가 여기가 2.525 이렇게 되든가. 그죠? 그러면 딱 반올림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최대 오차가 얼마만큼 차이 나냐 그러면 0.005만큼 차이 나. 그러면은 이제 내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01이 최대 오차가 범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최대 차이가 난다.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실제 우리가 이걸 20번 곱하고 30번 곱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최대 오차가 1%야. 그러니까 그 정도 오차는 용의를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의 30제곱 곱하기 3의 30제곱 곱하기 5의 25제곱을 곱한다 그러면 이거를 30번 곱하고 25번 곱하고 그 숫자를 또다시 곱해야 안 되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얘가 있잖아. 몇 자리 숫자이고 그 다음에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걔를 연산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는 감안을 하고 우리가 저런 지수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상용록을 배우는 거고. 자, 예제 5번 보면 자, 로그 2의 값이 a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루트 10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의 4의 50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a로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거든. 그러니까 a는 로그 2니까 얘네를 로그 2로 표현해봐라 이건데 앞에 거는 2분의 1의 로그 10이니까 이 로그 10은 1이잖아요. 그죠? 그냥 앞에 거는 2분의 1이야. 뒤에 거는 로그 4에 그 다음에 얘를 있잖아. 뭘로 바꿔야 되냐면 뒤에 거를 우선 바꾸자. 뒤에 거를 상용록으로 바꿔줘야 돼. 로그 2를 a라 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도 로그의 4, 그 다음에 로그의 50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윗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줘야지만 뭐 A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앞에 거는 2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얘는 2 로그 2다 이렇게 되니까 밑에는 2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있잖아 로그에 5가 있으면 얘는 있잖아 항상 2분의 100, 2분의 10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 로그 5에 대한 건. 그래서 로그에 50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를 2분의 100으로 만들어주고, 자, 2분의 1 더하기 2의 2분의 얘는 로그의 100은 2가 되고 빼기요. 그죠?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빼기가 되고 빼기 로그 2니까 2 빼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통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면 2의 2분의 여기다 A를 곱해주고 A 빼기 A니까 사라지죠? 2만 남는다 이렇게 되네. 될까요? 그래서 약분해주면 결국엔 구하고자 하는 값은 A분의 1이다 이거지. 됐지? 지금 거 기초연습, 기본 연습 문제, 그 다음에 3스텝, 레벨 3까지는 다 문제 풀어오시고 19쪽 자, 19쪽에 보면 대표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023학년도 2022년도 11월에 모은 모의고 수능 문제인데 지금 자연수 m이 어떻게 되냐 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m의 12제곱근 얘가 있잖아. 이거의 n제곱근 중 그랬거든.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 하자 그랬는데, 우선은 자 m의 12제곱근에 m의 12제곱에 n제곱근 그랬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x 이렇게 놓으면 x의 n제곱이 m의 12제곱 이런 방정식 세우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이 n의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m은 뭐냐? 거기 주어져 있죠. 구하라고 한 게 뭐야? 시그마 m은 2부터 9까지 fm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m에다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9까지 넣어서 얘를 만족하는 n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fm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m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2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x의 n제곱 얘가 2의 12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가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뭐 x는 뭐예요? 2의 n분의 12제곱이거든. 그래서 이때 이 x가 뭐 해야 돼? 정수가 되는 거. 그죠? 그러면 n이 뭐가 돼? 12의 약수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양의 약수가 되면 되죠.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2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n이 될 수 있는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는 안 되고 6, 그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5개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m이 3이면 어떻게 되냐? m이 3이면 x의 n제곱이 3의 12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가 3의 n분의 12 얘도 똑같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n이 12의 약수가 되면 x가 정수가 되니까, 그래서 얘도 2, 3, 4, 6, 12 이렇게 돼서 총 5개가 된다 이렇게. 하나를 더 해보면 m이 4가 되면 x의 n제곱은 얘가 있잖아 4의 12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있잖아 이거는 2의 뭐냐면 2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냐 하면 2의 n분의 24 이렇게 되고, 그러면 n이 뭐가 되냐 하면 24의 약수가 되네. 됐죠? 아까까지는 12의 약수였는데 이번에는 24의 약수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숫자가 제곱수라 이거죠. 위에 거는 제곱수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얘가 제곱수가 되면
지수가 달라지니까 결국에는 약수의 개수 문제이긴 하지만 개수가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24의 약수니까 얘가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8이 되고 12가 되고, 그 다음에 24 이렇게 되겠죠? 둘, 넷, 여섯, 일곱 개. 그래서 지금 12는 2의 제곱에 곱하기 3.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 6개가 나오는데 1 빼고, 그죠? 아까 n이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빠지는 거거든. 원래는 약수는 6개인데 1 빼고 5개가 나오는 거고,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3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얘가 총 8개가 나오는데 1 빼고 7개가 되는 거죠. 글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약수의 개수 문제가 되는 거니까 5일 때는 하나씩 이제 나머지 차근차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5의 12제곱 x가 뭐냐 그러면 5의 n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얘는 5개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의 약수가 되면 되니까. 그 다음에 m이 6일 때 x의 n제곱 6의 12제곱, 그러면 x는 6의 n분의 12 이렇게 되고, 얘도 제곱수가 아니니까 지수는 그냥 그대로 n분의 12,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5개가 된다 이렇게 돼요. 됐죠? 7일 때도 똑같을 것 같은데 x의 n제곱 7의 12제곱, 그러면 x는 7의 n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얘도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요? 자, m이 8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 왜? 얘가 2의 세제곱이거든. 그래서 지금 4일 때하고 8일 때만 개수가 달라지는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x의 n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2에 얘가 세제곱에 12제곱이니까 36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x가 뭐냐 그러면 2의 n분의 36 이렇게 되고, 36은 뭐냐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2 더하기 1에 2 더하기 1 해서 약수의 개수가 9개. 그러면 9개 중에 1 빼고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8개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m이 얼마일 때냐 그러면 9일 때. 자, m이 9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x의 n제곱이 9의 12제곱, 얘는 3의 24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아까 뭐 했어요? n분의 24 몇 개였지? 아까 7개였죠? 4랑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7개가 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값은 지금 여기까지 다 더해야 돼. 그래서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되죠. 5가 5개니까 25개고, 7개가 2개가 있으니까 14 더하기 8, 22 더하면 47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